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충남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 매매 물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은 소유자의 요청에 의해서 지역은 충남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 많은 정보를 가지고 브리핑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본 물건은 가장 큰 타이틀이 말이죠. 1대1, 1대1 신축 드라이빙 무인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드라이빙 무인텔 보시면 되겠고요. 물건 번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119 357번에 해당되는 물건이고요. 사용 승인일이 바로 작년이죠. 2020년 5월 17일 날 이렇게 사용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유권자는요. 사용 승인일이죠. 2020년 12월 17일 날 원시 취득을 하시고 현재까지 직영 중으로서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운영한 거는 이제 만으로 1, 2, 3, 4, 한 4개월 정도 현재까지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고 있고요. 층수는 1층부터 3층까지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1층부터 3층까지. 그래서 이제 보시면 드라이빙 무인텔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층은 주차장, 2층은 객실, 3층은 이제 편의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1층은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이니까 이렇게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2층 객실, 3층은 이제 카운터나 이렇게 숙소로 되어 있죠. 그래서 1층 주차장으로 1대1 드라이빙 불러 되어 있고 2층은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제 다 객실이죠. 객실 이렇게 되어 있고 3층이 이제 카운터가 있고요. 숙소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총 3층 건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지 면적, 대지 면적 1947제곱미터, 평수로는 589평이고요. 연면적, 건축물의 면적은 2621제곱미터, 평수로는 793평입니다. 건축에 대한 면적, 연면적이 상당히 넓은 편이죠. 현재 매가 50억에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호텔이고요. 소유자께서는 현재 4개월째 직영으로서 현재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고 있죠. 현재 융자가 말이죠. 39억입니다. 그래서 최대 융자 39억이 가능하신데요. 우리가 이제 융자를 여러분께서 받으실 때 기존에 현재 소유권자가 말이죠. 현재 소유권자가 융자를 많이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로 이렇게 우리가 융자를 받지 않습니까? 더 많이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시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 후자 같은 경우 현재처럼 현재 소유권자가 최대 융자를 받으셨어요. 이렇게 39억. 그래서 이대로 이제 채무 인수를 하는 거죠. 이대로 채무 인수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로 융자를 받으시는 것보다도 이렇게 채무 인수 그대로 승계 받으셔서 융자를 받는 과정이 훨씬 더 쉽습니다. 훨씬 더 쉽다는 것은 우리 매수인 입장에서는 유리하다고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자율도 타 금융권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현재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부득이한 사정이 없다면 그 이자율, 금리까지도 그대로 채무인수 받으시면은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제 실인수가 11억으로서 본 호텔을 취득하실 수 있겠고요. 현재 매출이 6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 6천만 원인데 현재 이제 4개월째 운영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월 매출이 말이죠. 계속 상승 중입니다. 월 매출. 월 매출이 현재 진행형이죠. 현재 상승 중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승 중.
그래서 이제 객실 수는 26개고요. 주차는 어떻습니까?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이기 때문에 전 객실이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이기 때문에 주차는 충분하다. 주차는 충분하시고요. 용도 지역은 상업 지역 중에서도 일반 상업 지역에 입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으로서 마지막으로 공시지가 한번 살펴볼까요? 제곱미터당 28만 6천 원이고요. 한 평으로 환산하시면 94만 5천 455원에 해당되는 충남에 입지한 신축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이죠.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말이죠. 본 물건은 감정가 이하로 현재 매매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정가 이하로 현재 진행 중이시고 매가가 50억인데 말이죠. 감정가가 59억이 나왔습니다. 59억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매가보다도 감정가가 높은 물건은 상대적으로 가치가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융자를 받으실 때도 없었습니까? 융자를 받으실 때에도 감정가가 매가보다 높다면 우리가 더 많은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수도 있겠고요. 대출자, 즉 은행에서도 말이죠. 담보 가치가 조금 더 우수한 물건이기 때문에 뭐 금리랄지 그 다음에 대출 금액 산정하실 때에도 차입자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우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이 있는 게 바로 감정가 이하의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현재 여기가 이제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인데요.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인데 1층에서 이제 주차를 하시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있죠. 주차장 내부에서 말이죠.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2층에 이렇게 도달을 하시게 되면은 자판기가 있죠. 현금 지급기가 있습니다. 지급기. 계산을 해야 이제 문이 열리겠죠. 지급기. 계산을 하면은 2층에 있는 현관문이 털컥 하고 이렇게 딱 열려서 이렇게 입실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여기 지급기가 있는데 지급기는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금만 결제가 가능한 지급기가 있고, 두 번째는 현금도 가능하고 또는 카드도 가능한 이런 지급기,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에 이 지급기가 나왔을 때는 현금만 가능한 지급기가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현금도 되고 카드도 되는 지급기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을 이렇게 건축 행위를 하신다 그러면 지급기 두 가지 중에 어떤 걸로 설치해야 유리할까요, 여러분? 그렇죠. 무조건 현금만 가능한 이런 지급기를 설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형이죠. 그래도 구형을 설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첫 번째 경우에는 현금만 지급기 가능한 결제가 가능한 지급기를 놓으시게 되면은 월 매출 중에 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말이죠. 현금 비율이 80% 이상입니다. 거의 뭐 현금으로 보셔도 되겠죠. 나머지 한 20% 정도만 카드 매출로 보시면 되는데, 두 번째 기계로 우리가 지급기를 설치하시게 되면 이거는 이제 통상 나와 있는 비율입니다. 다른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은 말이죠. 제가 여러 가지 드라이빙 무인텔을 카드 매출, 현금 매출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급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비교 분석을 해 봤더니 통상 두 번째 경우에는 현금이 60%, 그 다음에 카드하고 소셜 각종 이제 외부로 통해서 이제 예약이 오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가 한 40% 정도 되는데요.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은
이 소셜 매출 있지 않습니까? 소셜 매출이 차지하는 비용이 타 모텔보다도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이런 걸 한번 볼까요? 소셜 매출을 차지하는 이 연령층을 먼저 분석해 보시면 20대 초반에서 35세 정도 이 사이가 소셜 매출을 외부를 통해서 예약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주로 어디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이나 모텔을 이용을 하실 때 이렇게 소셜을 이용하시냐면은 거의 역세권이나 인구 밀도가 높은 그런 밀집 지역 있죠. 네, 그런 지역의 호텔이나 모텔을 이용할 때 주로 웹을 통해서 예약을 통해서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1대1 드라이빙 무인트는 말이죠. 일반 상업 지역이라도 할지라도 도시 지역에서 일단은 생활권에서 조금 벗어난 지역에 많이 입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차량으로 많이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30대 초반부터 60대 이상까지 젊은 수요보다는 아무래도 중장년층의 수요가 훨씬 많죠. 네. 그래서 중장년층들은 말이죠, 이 소셜을 거의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네. 카드 내지는 현금으로 많이 이용을 하시고, 두 번째 지급기 같은 경우는 손님들께서 선택을 할 수가 있죠. 현금을 지급하시든지 아니면 카드를 지급하시든지, 그러다 보니까 카드나 소셜 매출이 한 40%를 차지하고요. 굳이 여기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자면 카드 매출이 한 35%, 소셜 매출이 한 5%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현금만 지급하는 지급기를 만약에 2층에 각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네, 이쪽에 이제 또 설치를 하는 거죠. 네. 설치를 하게 되면은 좀 처음에 단점이 있습니다. 네, 무슨 단점이 있느냐? 고객님께서 딱 이제 주차를 하시고 계단을 올라가십니다. 그럼 지급기 안에 벨이 있습니다. 호출 벨이. 제가 이 호텔을 처음 이용하러 갔는데, 제가 현금이 없어요. 제 일행도 현금이 없고, 그럼 카드만 결제를 해야 되는데, 카드는 결제가 안 돼요. 네, 그럴 때는 이용하라고 호출 버튼을 누릅니다. 호출 버튼을 누르면 이쪽 카운터에 있는 직원이 이제 응대를 하겠죠. 예,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이 호실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현금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직원이 열심히 뛰어옵니다. 여기 객실까지 열심히 뛰어와가지고 그 무선 그 카드 단말기 있죠?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그 현장에서 이제 카드 결제를 해주죠. 네, 그러면 이제 입시라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입시를 딱 해보니까 객실이 너무너무 좋아. 아주 좋아요.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그러면 다음에 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거기에는 카드가 안 되니까 현금을 제가 준비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오픈을 당시 작년 이제 12월 달, 1월 달, 2월 달까지 한 3개월 정도는 이 카운터에서 근무하시는 직원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왜? 열심히 뛰어다니니까. 하루에 3끼 갖고는 안 됩니다. 배가 많이 고프니까 하루에 한 6끼씩 먹으면서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그러다 보면 약간의 이직률이 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호텔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이라서 할 일이 별로 없고 편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박스형 모텔보다 더 일이 힘들다. 나 그만둬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 오픈할 때는 말이죠, 직원들, 특히 카운터 직원들의 이직률이 좀 높게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운영을 하시다 보면 이 단골 손님이 계시죠? 네, 단골 손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카드 단말기를 갖고 뛰는 횟수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횟수는 갈수록 적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픈 당시 멤버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나중에 온 직원이 아주 그 대가를 톡톡히 누리는 어떤 그러한 구조로 현황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일을 해봤습니다. 저도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카운터 직원들의 고민을 알고 있어서
여러분께 그런 정보도 이렇게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4개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고객님들께서는 여기에 호텔에 오려면 내가 현금만 지급기가 가능하니까 현금을 준비해서 와야 되겠구나. 네. 이렇게 해서 준비해 가지고 오시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말이죠. 현금만 가능한 이런 지급기가 놓는 굳이 그런 목적이 있겠죠. 그런 목적이 뭐겠습니까? 목적. 이 기계값이 더 싸기 때문에 그럴까요? 절대 그런 건 아니죠. 목적은 말이죠. 이 1대1 드라이빙 레인텔의 가장 큰 목적과 비슷하겠죠. 그 목적이 뭐냐면 절세 효과죠. 절세 효과. 절세 효과. 현금 비율이 높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과표가 적게 우리가 잡고 신고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가장 큰 절세 효과가 뭡니까? 그러면 부가가치세죠. 부가가치세. 개인이면은 개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법인이면은 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절세 효과가 아주 좋고요. 그 다음 효과가 있는 게 이제 종합소득세죠. 개인이면은 종합소득세, 법인이면은 법인소득세, 이렇게 절세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여기에서 말이죠. 우리가 세금 문제는 조금 깊이 있게 아셔도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팁이 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한 걸음만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과 을이 A 호텔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갑이 매도인이죠. 매도인이고 현재 소유자고요. 여러분께서 매수인이다, 을이다라고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세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을이 이제 여러분께서 취득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시죠. 운영을 하시면 이제 세금에 딱 접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재산세. 여러분께서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계시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도 납세 의무가 성립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합소득세, 그리고 나중에 이제 처분하실 때에는 시세 차익, 양도 차익이 발생이 된다면 양도소득세, 또는 처음에 이제 취득하실 때 취등록세, 이렇게 세금에 직접적으로 이제 피부에 와 닿는 건데요. 지금 절세 효과에 대해서만 세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렇게 이제 현금만 지급이 되는 지급기를 우리가 설치를 했을 때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에 대한 절세 효과가 아주 뛰어나다. 왜? 과세 표준을 낮게 잡아서 우리가 과세관청에 신고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깊이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께 드리는 팁이 말이죠. 만약에 이제 매도인이 말이죠. 매도인이 운영을 하시면서 위임한 세무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무사에게 위임을 합니다. 부가가치세도 납부하고, 이 경우에는 12월 달에 만약에 12월 17일 날부터 운영을 했으면 12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올해 1월 1일부터 1월 27일까지 부가가치 이익이분에 대한 한 16일 동안 운영했던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했겠죠. 그렇게 해서 그 이분이 매도인이 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 기준으로 해서요. 이 기준 금액이 만약에 1,000만 원이다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000만 원을 납부를 했어요. 만약에 일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런데 매수인께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기존의 매도인이 납부했던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보다도 현저하게, 이 말이 중요합니다. 현저하게 높게 계산할 분은 거의 안 계시겠죠. 그러나 현저하게 전 소유자보다 현저하게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를 낮게 신고를 했다. 낮게. 고의를 가지고 매출은 그대로 똑같은데
조금 내가 더 낮게 신고를 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에는 여러분께서 조금 추징을 당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물론 1대1 드라이빙 모텔이 아니더라도 일반 박스형 모텔에서 현금 비율, 카드 비율, 소셜 비율이 있으면 그 현금에 대한 우리가 누락분을 책정할 때 말이죠. 전 소유자가 얼마나 신고를 했는지 보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신고를 하는 게 가장 유리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현금에 대한 거는 거의 신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카드 매출이나 소셜 매출 과표가 너무 많이 잡히기 때문에 현금에 대해서는 거의 누락을 시키는데요. 1대1 드라이빙 모니터는 어떻습니까? 현금 비율이 80%거든요. 거의 80% 이상을 육박하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나머지 과표가 잡히는 카드나 소셜 매출 한 20%만 신고해도 되느냐, 아니면 현금 중에서 한 10%만 신고해도 되느냐. 그럼 만약에 매도인이 나머지 80% 플러스 현금을 10%만 신고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도 그 정도 비율로만 신고하셔도 된다는 것이죠. 예, 만약에 이분이 매도인이 현금 비율 80% 중에 20%는 신고하시고 카드 매출, 소셜 매출을 20%에서 신고를 같이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께서 현금 비율을 하나도 신고를 안 하고 나머지 20% 과세관청에서 확인이 가능한 20% 신고만 하셨을 때는 약간 추징을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세금을 낼 때는 말이죠. 소유권자가 각각 다르지만 세금을 내실 때에는 과세관청에서는 똑같은 호텔로 보기 때문에 물 흐르듯이 이렇게 세금을 자진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종류는 그렇게 신고하시는 게 좀 유리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이 호텔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을 별로 안 했습니다. 별로 안 했기 때문에 매도인이 사전에 신고한 금액이 우리가 얼마인지 정확히 확인할 수가 없겠죠.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만약에 여러분께서 본 호텔을 취득하신다면 여러분께서 저하고 이제 상의를 하셔서 일정한 과표를 가지고 신고하시면 큰 하자 없이 절세 효과를 누리시면서 또 추징도 당하는 일은 없게끔 제가 또 그런 팁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해당 물건은 말이죠. 현재 소유자가 개인으로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으로 현재 취득하고 있거든요. 법인으로. 네. 현재 소유권자께서 단독 법인으로 현재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현재 이제 소유권자의 동의를 받아서요. 법인의 주식을 양수에 대한 동의를 하신 상태입니다. 하신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현재 호텔이 갑에 대한 을에 대한 갑이 이제 법인이죠. 네, 법인의 갑이라는 대표이사가 있는데 그대로 우리가 법인의 주식을 양도양수하게 되면은 그대로 법인을 가져오는 거죠. 네, 법인을 가져오시고 대표이사만 갑에서 을로 이제 대표 변경 등기라는 게 있거든요. 네, 대표 변경 등기. 법인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A라는 법인이 있으면 A라는 법인이 그대로 오는 겁니다. 법인이 누구만 바뀌죠? 대표이사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이사 변경 등기라면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께서 A 법인을 그대로 가져오시면서 여러분께서 대표이사가 되시는 거죠. 대표이사가. 그래서 일정한 요건, 여기에서는 그냥 일정한 요건이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한 요건, 이 요건이 있는데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 법률 상담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일정한 요건이 충족이 되면은 말이죠. 충족이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취등록세,
취등록세 면제 효과가 있습니다. 면제. 원칙적으로 하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만약에 개인이다. 개인인데 개인에서 개인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은 매매 가격의 4.6%에 대한 취등록세를 납부를 하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법인에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법인으로 양도양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가지고 법인에서 여러분께서 이제 개인으로 취득하시는 경우 있죠? 개인으로. 네, 이럴 때에는 면제가 안 되죠? 네, 이럴 때는 면제가 안 되고요. 매매 가격에 만약에 여러분께서 합의한 금액이 50억이다. 그러면 매매 가격 50억 곱하기 4.6% 원칙적으로 취등록세를 납부하셔야 되는데 50억이면은 대충 따지면 한 2억 5천 정도 나오거든요. 2억 5천. 2억 5천에 대한 면제 효과가 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일정한 요건을 충족을 좀 시키시면서 법인의 양도양수, 주식의 양도양수를 우리가 하심으로써 그대로 법인을 가져오시는 게 오히려 여러분에게는 큰 이득이겠죠? 2억 5천이라는 거를 여러분께서 벌고 가시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법인이 개인으로 취득할 때 말이죠. 네. 개인으로 취득할 때와 법인으로 취득할 때가 있습니다. 네. 이때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대출금. 대출금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절세 효과거든요. 절세 효과. 어떠한 절세 효과가 있느냐. 그러면 개인으로 취득하실 때는 은행마다 각각 선호하는 매수인이 있습니다. 개인을 더 선호하는 음용권이 있고요. 법인을 더 선호하는 금융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법인이 더 많이 나온다, 개인이 더 많이 나온다, 대출금이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반적으로 대출금이 많이 나오는 케이스는 일반적으로 개인이 좀 많이 나옵니다. 개인이 금융권에서 개인을 더 선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은 레버리지, 최대로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개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세 효과. 절세 효과는 개인으로 취득하는 게 유리하느냐, 법인으로 취득하는 게 유리하느냐. 이거는 무조건 법인으로 취득할 때 말이죠. 절세 효과는 더 좋습니다. 네. 세율 비교가 개인보다는 법인이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절세 효과가 좋기 때문에 법인으로 취득하려고 하는 예비 매수인께서 더 많으신데요. 중기 시장에 보시면. 그런데 어떻습니까? 취득 당시 이 대출금에서 걸리는 거죠. 대출금이. 본인이 자기의 자본을 많이 투자하실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러면 법인으로 취득하셔도 무방합니다. 왜? 대출금을 최대로 안 받으셔도 되니까. 그런데 대출금을 최대로 받아야만이 취득할 수 있는 예비 매수인이 있습니다. 자기 자본을 적게 투자할 수밖에 없는 예비 매수인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절세 효과가 조금 낮더라도 일단은 대출금이 뭐 나와야 취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개인으로 취득하시라고 이렇게 좀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법인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취득을 하시느냐라고 봤을 때는 이 두 가지 대출금과 절세 효과의 상관관계를 보시고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시면 여러분께서 개인보다는 현 호텔 같은 경우는 법인으로 취득하셔서 법인으로 취득하시면 어떻습니까? 대출금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채무 인수가 가능하다. 그렇죠? 채무 인수가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법인에서 법인으로 그대로 오게 되고 대표이사 변경 등기만 가능하다면 여러분께서는 일정한 요건만 충족해 주시면 채무 인수 39억 그대로 대출금 문제없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는 그대로 여러분께서 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물건이다. 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호텔에 말이죠. 여기 3층이 있다고 그랬죠. 3층. 네. 3층을 보시면 네. 카운터가 있고요. 네. 카운터가 있고 네. 여기 이제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 네. 주택이 있는데 네. 이 그 호텔의 원시 취득자, 현 소유자죠. 현 소유자께서 이제 이 주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신경을. 그래서 이제 3층에 보시면 실제 주택이 아파트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아주 멋있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택을 보시면 방이 3개가 있고요. 네, 방이 3개가 있고, 거실, 이렇게. 네. 그 다음에 화장실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방도 이렇게 다 마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아파트형으로 이렇게 아주 구조 설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호텔 모텔을 취득하시게 되면은 내가 거주하는 지역이 아니라면 좀 이제 이사를 가셔야 되잖아요. 네. 이사를 가시게 되면은 이 주거 문제도 좀 고민을 많이 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본 호텔 같은 경우는 그 호텔 내에서도 상주가 가능하게끔 이렇게 주택 시설이 아주 훌륭하게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하나 또 플러스가 뭐냐면, 현재 이 호텔은 말이죠, 엘리베이터. 네. 엘리베이터가 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는 누구를 위한 엘리베이터냐? 우리가 보통 엘리베이터는 고객님의 편의를 주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많이 설치를 하시죠. 그런데 본 물건은요, 1층에 주차장, 2층이 객실이기 때문에 이 엘리베이터는 고객님이 사용하시는 엘리베이터가 아니고요. 이 엘리베이터는 3층 전용 엘리베이터입니다. 네. 3층 네, 전용 엘리베이터. 그럼 3층에 누가 주로 상주하고 있죠? 예, 직원하고 예. 네, 소유자, 그리고 이제 관계인들이 이제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안 하셔도 되는데, 이 편의를 보기 위해서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를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듣고요. 보통 이런 경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호텔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소유자께서 참 세심한 데까지도 배려를 많이 하셔서 이렇게 건축을 하시고 현재 운영하고 계시고 있구나. 네. 그러한 거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주, 현재 소유자의 성향이 참 좋으셔서 말이죠. 이 매출도 지금 현재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 지금 제가 유튜브를 촬영하고 있는데, 어제 통화를 했거든요. 어제 통화를 했는데 지금 4월달 매출은 4월 30일까지 운영을 해 봐야 되는데, 4월달 매출은 한 6,7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세요. 네, 4월달 매출은.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증빙이 가능하다고 하시고요. 잠시 후에 제가 기대 수익률을 계산할 때에는 6천만 원 기준으로 해서 기대 수익률을 제가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39억 채무 인수 받으시죠? 네, 이자 지급액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지급액 39억 그대로 우리가 채무 인수 받으시면은 이자율이 현재 4.9%. 현재 소유자께서는요, 이자율이 3.9%가 아니고 더 적습니다. 훨씬 더 적게 내고 있는데, 이 이자율 같은 경우는요, 매수인, 대표이사죠? 네,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제3자의 신용에 대한 평가가 나와야 정확한 이자율이 책정이 되는데요. 그 이자율이 조금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자율을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 현재 소유자의 이자보다도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에 1억
9,110만 원에 대한 이자가 발생이 되고요. 12개월로 나눠주시면 한 달에 1,593만 원에 대한 우리가 이자를 이렇게 부담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죠. 네. 기대 수익률. 네. 기대 수익률을 보실 때 우리가 이제 세금에 대한 절세 효과도 여기에 반영을 해서 제가 평가를 했습니다. 자기 자본 11억 투자하시죠? 11억 중에 월 매출 6천만 원 기준입니다. 6천만 원 기준으로 2,430만 원의 순수익을 예상하실 수가 있겠고요. 12개월로 곱해 주시고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본 호텔의 기대 수익률은 26.5%, 26.5%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은요, 충남이죠. 신축 1:1 드라이빙 무인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말이죠,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 많은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